2024 총선 울산의 선택,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저희 울산저널에서는 2024년 총선 울산의 선택,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라는 타이틀로 올 총선에 출마하는 울산 국회의원 후보들을 시리즈로 심층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북구 진보당 윤종호 후보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최병문입니다. 정치는 말로 합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한 표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님께 거침없이 질문 드릴 테니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네. 자, 요즘 뭐 셀프 소개가 유행이더라고요. 예. 후보님 셀프 소개와 함께 출마 지역을 울산 북구로 선택하신 배경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저는 민주진보, 새진보연합의 야권 단일 후보 윤종호입니다. 울산은 제2의 고향이죠. 제가 합천 출생인데요. 부산에서 초중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군대에 다녀와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현대차에 입사를 하면서 울산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조합 활동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돈 벌러 얼떨결에 사실 울산에 왔었는데요. 너무 노동 강도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고 정말로 집어치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육시방전과 함께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메가폰을 잡았었고요. 이제 조합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사회에 눈을 뜨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울산은 그 이후에 뭐 제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앞으로 평생 살아야 할 터전이기도 합니다. 네. 그 말씀대로 이렇게 후보님께서 그러니까 1986년 울산 현대자동차 입사하시면서 울산 분이 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1998년 울산 북구의원에 당선될 때까지 노동운동에 투신해가지고 한 10여 년간 수배와 구속을 겪으면서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가열차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 후에 두 차례의 울산광역시 의원과 울산 북구청장을 거쳐서 2016년 울산 북구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울산 최다 득표로 당선되는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선거에서 매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내는 그런 필성 전략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별한 필성 전략이 있다기보다는요.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좀 존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적을 만들지 않고 좀 이렇게 포용하고 어떤 집단에 간다 손치더라도 부지런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성격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부지런하고 삭삭하다, 그리고 일머리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현장에 활동할 때부터 어떤 자리에 가면 제 직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이 또 열리더라고요. 현장에서도 제가 조합 간부를 다양하게 했는데요. 600명의 대표인 대의원, 이것도 여러 번 하게 되고, 노동조합 전체 재정을 총괄하는 총무부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체 일공장, 야전사령관 같은 사업부 대표도 하고,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조직쟁의실장을 하면서 이제 실무적인 거, 행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겸하면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지역 활동,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장의 활동이 지역 활동에 엄청나게 좀 도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기초위원을 할 때 기초위원으로서 연포동의 구위원으로서 윤종호가 최고다. 그리고 또 노동자 정치력가 선발되니까 누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개척해서 나가는데 북구 의원의 모델을 윤종호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4년 동안 달리다 보니까 시의원이 저한테 열려 있더라고요. 또 시의원을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그 다음 당선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고, 그 두 분의 시의원 속에서 또 이제 지역 주민과 이렇게 활발하게 지역 주민 속에 좀 생기 넘치는 그런 다양한 계층별 사업들, 아이들 사업들, 어르신 사업들, 주부 사업들, 그런 노동자들 간에 늘 함께하고, 또 지역사회에 현안, 예를 들면 핵발전소가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앞장서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또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성장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우리 노동자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고, 주민들이 열렬하게 또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해서 만들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그 성공 신화가 계속 이어지게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후보님의 경우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성공한 노동 출신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입니까?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는 저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진보 정당 운동이 뭐 처음부터 아주 힘있게 시작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노동당 이전에도 많은 진보 정당 운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미미하게 이렇게 끝났지만 우리 민주노동당의 성과는 눈부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무상급식, 무상어른, 무상교육, 무유세 신설 이런 주장들은 아주 허문맹랑하다 내지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무상급식은 현실화되었고 또 무상의료 부분도 안 부분에 있어서 90%까지 보장하는 체계가 됐고 또 지금 부유세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하도가 지금 되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 보편적 복지 부분에서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할 것 없이 지금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하도를 던지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뭐 최초 시작할 때는 어려웠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뭐 은행의 초과 이익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환수해서 또 영세 상인들 자영업자 어려운 그 분들에게 다시 또 재분배하자 이런 주장들도 아주 지금 그 성과가 당장 나타난 건 아니지만 곧 이렇게 공론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좀 뭐 한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은 소수 정당이 독자적으로 발의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발의했다 손치더라도 여야 상호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법안이 통과까지 이르기가 힘들고 또 그럼 또 거부권이 또 이렇게 행사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더 큰 어려움은 진보 정당의 분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거 때마다 이제 단일화해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단일화하라는 요구조차도 없을 정도로 뭐 국힘을 빼고 모든 세력들이 다 모여라 할 정도로 진보 정당이 처해져 있는 현실은 너무 열악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부터 좀 외면받는 좀 아주 아둔한 현실인데요. 이게 뭐 진보 정당의 분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어떤 분열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노동운동의 가장 기본은 단결과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저해하는 오히려 좀 노동자들에게 짐이 되는 진보정당 운동 이것을 좀 대통합을 통해서 좀 새로운 혁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장 회사 울타리를 넘어서 시민과 아주 잘 결합하는 그런 노동운동이 정치 세력화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올바른 좀 앞으로 어떤 정치 지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촛불 그 혁명이 제대로 좀 이렇게 성공하고 안착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박근혜 국정농단에 의해서 우리 2천만 촛불을 들고 좀 이렇게 그 국정농단을 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이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복구하는 과정이 좀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신보정당이 제대로 똘똘 뭉쳐서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 좀 자리매김했다면 과연 지금 다시 이렇게 국힘 세력들이 살아나서 지금 민주당과의 양강구도를 갖추고 있고 우리 신보정당이 좀 약간 지리멸멸한 또 겨우 생존하고 있는 이런 형국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치에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절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힘들이 다시 한번 모아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당과 우리 진보정당이 양강구도의 형태의 좀 정치 지형이 이렇게 구성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국힘 세력들이 진짜 이렇게 좀 저 한쪽에 좀 밀려난 소수정당으로 좀 좀 나락으로 좀 밀린 이런 형국의 정치 지형이 좀 그려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진보정당을 키우는 일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 생태계에서 진보 정치가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후보님께서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네, 사실 북구 청장으로 재임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네. 자치단체장은 예산권과 행정 조직을 동원해서 품원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를 내기가 비교적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수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법안 제정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국회 재입성하시면 그 한계를 돌파할 묘안이 있으십니까? 뭐 참 많이 어렵죠. 사실 뭐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는 많은 성과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체육기 좋은 도서관 도시라든지 그 어떤 좀 진보적 의제들을 실제적으로 그 완전 성과를 만들어서 이웃에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그 할 당시에도 정의당 6명, 우리 진보당 당시에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를 했었는데 진보정당 의원이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안 발의하는 것조차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을 끄어야 되고 조금 이렇게 센 법안 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사인해 주는데도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법안 발의에서부터 이렇게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 선거는 조금 다르게 우리 우리 진보, 새진보 연합이 그 정책연대와 함께해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고 이 성과가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다수 아주 많은 숫자가 아니라 치더라도 최소한 5명 이상 의원들이 당선된다 그러면은 정책연대를 했기 때문에 좀 힘들을 좀 더 치를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 진보정당 운동이 그게 뭐 숫자가 적대해서 일을 못했던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얼마나 명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가, 마음을 얻어가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거기에 중심에 또 우리 시민사회가 있고 제가 구청장 할 때도 많은 성과들을 만들었던 것들이 제가 구청장 혼자 머리 쓰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 하나하나에 시민사회하고 연대하고 전문가들이 따라가고 함께하고 주민들을 철저하게 참여시키고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키고 그 시행 단계에서 참여시키고 마무리 이렇게 최종 단계에서 다시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과가 어떤 특정의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과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공원을 하나 만든다 치더라도 그 공원 만드는 과정에 다 참여했을 때 이 공원이 구청장이 만들어준 공원이 아니라 내 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북구청장 재임 당시에 동네 상권 지키려고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으셨다가 직권 남용으로 고발당해서 곤욕을 치르신 코스트코 관련 사건을 후보님 정치생의 최고의 훈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코스트코 사건의 경위와 그 사건을 겪으신 후 느끼는 현재 소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코스트코 건축 허가가 2010년도 제가 구청장 취임하자마자부터 허가를 들어왔고요. 당시에 이제 전국적인 대형마트 상을 본다면 한 15만 명당 인구 한 개 정도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울산은 9만 명당 한 개의 대형마트가 있었고 울산 북구는 코스트코까지 들어오면 3만 6천 명당 대형마트가 하나 있는 전국에서 가장 가밀포화 지역인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허가 들어오면 도장만 꽝꽝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지키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허가 내달라고 오면 그 다음 날은 허가 내주면 우리 다 죽는다 하면서 상인단체에서 와서 진짜 울부짖고 그 다음 날 또 허가 내달라 하고 참 구청장으로서는 고뇌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연생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그 길에 제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뭐 곤혹을 많이 치렀죠. 그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게 되었고 그런 사이에 이제 형사적 고발도 당하고 또 민사적으로도 또 이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리한 소송전이 무려 10년에 걸쳐서 진행되면서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좀 피로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뭐 경매 위기까지 가게 되었었고 우리 아버지 선산이 실제적으로 경매가 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렵사리 야 우리 아버지 선산을 되찾긴 했는데요. 제가 진짜 그때 그 구상금 면제에 이제 청원을 하고 한 22일간 텐트를 치고 북구청 마당에서 잠을 자면서 투쟁을 했었는데요. 야, 거의 30년 넘게 활동했던 결과가 아버지 산소까지 진짜 빼앗기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도와주시고 주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했던 그런 성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제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입점거리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입점거리 제한, 그다음에 의무휴일제 2번, 지금 한 달에 지금 2번씩 일단 쉬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좀 중요한 건데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에 있는 영세 상권 단체와 상생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슈퍼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반대하면 대형마트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울산 지역에 대형마트가 지금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었고, 뭐 그분들도 지금도 윤종호가 자기들 골목 상권 살리는데 사람들 기여를 했고, 대한민국 전체 상인들한테 좀 많이 이제 감동을 주었다. 좀 이렇게 소신 있는 정치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올 총선의 즈음에서 네네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예.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에 후보님 소속의 진보당이 합류하면서 그렇습니다. 야권연대에 동참하게 되고 이 선거연합 결성 합의사항에 따라 울산 북구 야권 단일 후보가 되셨죠? 예, 그렇죠. 네, 현역 이상헌 민주당 의원 측이 반발해가지고 경선을 통한 야권 단일 후보 선출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후보님이 받아들여서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했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시면서 울산 북구의 야권 단일 후보로 최종 결정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와 본선에서 겨뤄야 되는데 이번 울산 북구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고 또 승패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뭐 우리 진보당이 과거에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좀 역사적인 어떤 연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노동계 내에 뭐 다양한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포강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큰 대의에 우리 당원들께서 흔쾌하게 좀 동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힘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보 정당의 후보가 됐을 때부터 민주당과 연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일단 뭐 어렵사리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많은 동지들이 힘을 모아 주셔가지고 이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정치협상을 통해서 북구를 양보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중구, 남구, 울주군의 후보가 다 사퇴를 하고 수도권에만 한다 치더라도 약 30명이 넘는 후보들이 거의 사퇴 또는 이제 경선을 치르면서 전체를 이제 1대1 구도로 만들어 갔던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가장 핵심이 윤석열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힘을 모으지 않고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행정부, 뭐 사법부까지 다 틀어지고 있는데 입법부까지 틀어진다면 윤석열 정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강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그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 위한 어떤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이상헌 후보에게 좀 그래도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제가 이제 구의원부터 시의원구청장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이제 싸워왔던 어떤 주민들의 어떤 신뢰, 그리고 또 북구 주민들의 높은 정치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되어서 저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뭐 조금 더 나아가서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어떤 것이고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문제점은 지적하지만 뭐 해결책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정당마다 또 이렇게 사람마다 성향마다 이렇게 해법은 또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이게 분단의 문제다. 분단의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뿌리를 찾아가서 그 문제점을 찾다 보면 거기서 기인하는 것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문제는 끝없는 경쟁.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평등 양극화. 이 불평등 양극화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교육 불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끝없는 경쟁하고 같이 맞물리고 대물림 되면서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좀 지경에 가 있는 게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끝없는 경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학교 교육, 그다음에 대학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 불쌍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공공 6시 안 돼서 학교에 가서 거의 뭐 10시 넘어서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또 어디를 갑니까? 학원을 가고 집에 12시 돼야 마치는데 12시에 마치는 것도 울산시의 조례에 12시 이상 못하게 되기 때문에 12시에 마치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새벽 4시까지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경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려고. 그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몇 프로 나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꽃도 피기 전에 실제적으로 이제 뭐 목숨을 끊는다거나 모두들이 패배자가 되는 아이들은 놀지도 못하고 부모들은 등골 빠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설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나왔다 손치더라도 그 대학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기고 자기만의 행복함. 근데 그 사람도 이긴 자신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좀 바꿔낼까, 다 같이 행복한 사회로 갈까 하는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 체계를 대한민국의 서울대 중심주의, 학벌주의,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대학 세라 폐지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공립대부터 좀 하나의 대학으로 묶어내는 각 권역별로 특성화시키는 이런 대학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좀 무상교육을 좀 이렇게 실시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면 좀 사립대학교도 단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립대학처럼 거기에 먼저 이렇게 좀 통합하는 그런 대학부터 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면은 좀 의외로 빠르게 좀 안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현실성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좀 새로운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확 바꿀 수 있는 가장 좀 이렇게 확실한 계획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방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지방 토호 세력과 검찰의 유착을 구조화할 수 있고 또 유권자 표심을 향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죠.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뭐 어떤 제도든지 처음에 도입하면은 안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토호 세력들에 밀착해서 오히려 지금 그 지방 검찰청 제도가 오히려 이제 왜곡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시민의 힘으로 저는 뭐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금융실명 제도도 처음 도입했을 때,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나 했지만 지금 많이 안착되었고, 의약분업 처음 했을 때도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이제 그걸 뭐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제도가 처음 실시됐을 때도 혹여나 좀 걱정을 했지만 지금 과거에는 지방자치의 단체장이 어디다가 충성을 했겠습니까? 자기 위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기 상관에게 그냥 늘 충성하고 비비고 눈치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은 단체장들이, 저도 단체장을 해봤지만 주민들이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인기를 좀
끌까? 또 미래의 어떤 우리 울산 발전을 위해서 북구 발전에 뭘 할까? 이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찰은 그런 고민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권력의 신여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날 보니까 권력의 주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한 검찰권 행사를 지금 마구잡이로 하면서 공정과 상식은 어느 날 사라지고 선택적 공정만 남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만 한다 치더라도 검찰의 표적 수사 때문에 언직을 저는 상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이렇게 경미한 부분 가지고 4번씩 압수수색하고 파고 또 파고 장판 밑바닥까지 파고 자기들 봐줄 때는 한없이 봐주지 않습니까? 전에 그 법무부 차관 별장에서 술 접대 받고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여성하고 브루스를 치는 장면이 누가 봐도 치도 기막인데 아이고 모르겠구나 좀 헷갈리네 아리송하다 하더만도 어느 날 보니까 공소시효 지났네 하면서 싹 봐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절망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지금 행태는 진짜 공정과 상식은 거리가 먼 그런 검찰 아니겠습니까? 이번 참에 좀 우리 국민들이 직접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기소청, 수사청으로 좀 분리해서 좀 신망받는 그런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제 국민들의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다시 국회에 재입성하신다면은 제1호 법안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 그 20대 국회 때는 우리 시연예고 방지법 이런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물론 이제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노동자의 문제를 자기 정치적 그 성향에 따라서 다시 막 재단하면서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교육개혁, 노동개혁, 우리 연금개혁 이런 3대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본인은 개혁이라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개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법안이 노조법 2, 3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장 나와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또 이게 손배감으로 지금 노동자 활동을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저해하는 이런 법안을 다시 이렇게 바로 세워서 원상 회복시키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했지만 이번에 민주진보개혁 세력들이 대단히로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것을 좀 1호 법안으로 성안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1호 공약으로 울산 산업특별시 추진과 울산 북구 미래차 첨단산업 특구 유치를 내거셨고 또 2호 공약으로는 주부연금으로 1인 1연금 시대를 약속하셨는데 그 취지와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줄게 될 테고 또 이제 일자리를 나누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이런 시대를 맞이할 텐데요. 그럼 우리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결국은 울산이 이제 자동차, 중공업, 이렇게 석약 이렇게 큰 산업으로 대분류되고 있지만 그 외에 또 새로운 어떤 IT 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유치를 많이 노력했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이제 변화, 이것은 피부에 지금 이미 와닿아 있고 또 불보듯 할 정도로 지금 급속하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이제 전기차, 또 이 도시망공 모빌리티, 하늘 나는 자동차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신산업으로서 바로 각광을 받을 텐데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미래차 첨단 산업 특구를 우리 울산 북구에 유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연구단지까지 이렇게 같이 유치해야지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지 울산으로 몰려들 것이고 또 정주 여건들을 잘 만들어야지 지속 가능하게 오래 좀 거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사통팔달 이렇게 도로 교통망도 구축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을 아울러서
좀 진행된다 그러면은 뭐 또 특히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출신이고 또 노동조합이 또 앞으로 그 급속한 산업 전환에 따른 이렇게 대책 이런 것들도 조합이 직접 개입해야지 일자리 문제와 이제 이렇게 같이 논의될 텐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경영 효율화만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이제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그런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부 연금은 지금 사실 우리 연금 제도가 물론 퇴직하는 날짜와 지금 연계되지 못해서 결국은 정년 연장을 맞춰야 된다는 요구들이 높지 않습니까? 이것들로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야 되겠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저는 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부가 남성 가장에게 연금이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돈을 분배해서 나누는 과정에 상당 부분 자존감이 상하는 일이 많고 특히 이제 가정이 해체되거나 또 이혼 이런 가정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부들이 자기 연금이 없어지는 아주 조금 노후 삶이 아주 비참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성 노동자가 그 주부 연금을 넣을 시기에 주부들도 최소의 연금을 이렇게 계속 불임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독자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노후에 좀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존감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울산의 소위 기후 유권자들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22대 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면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시는지를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예산과 자원 배분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네. 두 가지 다 동의하고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국가 차원의 최우선 과제가 사실 맞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 끄면서 이제 조금 이거는 미래에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제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 핵발전소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고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도외시하면서 거기에 상당 부분 지금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사업성이 충분한 기업들이 허가받기 힘들어가지고 받다 지쳐가지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외국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정부의 획기적인 좀 그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비율이 기업이 전체 배출의 한 87%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일회용 사용 줄이기라든지 에너지 이렇게 이제 저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끼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방기하고 그것이 핵에너지가 그냥 다 이렇게 좀 채워준다. 좀 이렇게 그냥 국민들을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좀 방관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산업 부분에서부터 좀 대폭적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석탄발전소 당연하게 단계별로 지금 폐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아리백의 핵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에너지 지금 위주의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5.0 넘는 지진이 벌써 여러 차례 일어났고 울산, 부산, 경남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너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의 30km 반경 내에 이렇게 16개가 넘는 핵발전소가 이렇게 대량으로 인구 500만 도시에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유일한 게 대한민국 부산, 울산 이쪽에 경주까지 이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좀 앞으로 추가로 건설을 하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고 또 수명 연장하는 것들도 지금 진짜 그럼 더욱 더 이렇게 막아내야 되고 또 이 지금 폐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아직까지 그 정확한 폐쇄 기술이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좀 지켜보고 우리 시민사회단 단위와 함께 또 제가 국회의원 된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후위기나 또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좀 주도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의석으로 최소 2명이 당선될 것이고 또 울산 북구의 후보님과 또 부산 연제구 노정연 후보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두 후보 다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얻고 있습니다.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을 맺은 효과가 아닌가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진보당의 전술 전략은 지난 21대 총선하고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변화의 후보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또 현 상황에 대한 소감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큰 역할 한 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결의가 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진보정당 운동 또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힘 모으지 않으면 필패다. 그래서 심판하자. 이런 가정 속에서 울산이라는 도시가 노동자의 도시고 그동안 진보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 있는 도시에 여기는 그래도 우리 노동자 출신 후보가 나서면 이길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잘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니까 북구에 이런 배를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또 우리 진보당이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후보 사태나 이런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무한 책임감을 사실 느낍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번에 선거하지 못한다면 그 민주개혁 진보 세력들이 단일화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선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렇게 조심으로 돌아가서 더 겸손하게 주민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남은 한 10여일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이 전략동맹의 연합 사령관으로 역할을 하신다고 다들 믿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유일한 진보 성향 시민주주 독립신문이 울산저널입니다. 후보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또 어려운 조건 속에서 노동의 가치, 진보의 가치,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시민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려고 또 함께 더 이렇게 좀 키워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좀 아쉽다면 또 많은 분들이 울산저널을 알고 좀 찾아가고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배부하는 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앞으로 울산저널의 지금 주주입니다. 주주로서 울산저널이 조금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과 또 여러 시민들께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죠. 이번 선거는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 정치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취임 2년 말에 후진국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주개혁 진보 세력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들보다 정치의식이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윤석열 정치를 끝장낼 수 있도록 폭주기관차를 멈출 수 있도록 제가 선두에서 뛰겠습니다. 힘껏 싸워서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